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갭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 번도 이런 컨텐츠를 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과거에 투자했었던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투자를 했었고, 저는 이 기업을 왜 투자했고, 이 기업을 어떻게 분석했고, 이런 것들을 좀 드려보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시면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이미 매도가 다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돼서 소개해드릴 기업도 이미 매도가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매도가 이루어진 기업이고, 이 기업이 좋으니까 사라 이러면서 매수 추천을 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혹은 주린이로서 투자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어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각 개인의 몫이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업은 굉장히 최근에 투자했었던 기업이고요. 엑시콘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 먼저 좀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이 기업을 발굴했던 거는 작년에 한 10월 정도에 발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을 하고 되게 괜찮은 기업이고 반도체가 어려운 와중이었지만 기다려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6일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쭉 한 달 반 정도일까요? 그 정도 이제 매수를 하다가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운이 좋기는 했어요. 한번 이렇게 주가가 쫙 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초에도 굉장히 주가가 쫙 올려져서 첫 번째 매도를 12월 21일 날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조금밖에 안 팔았습니다. 제 딴에는 그냥 요 정도면 용돈벌이 하면 괜찮겠다 싶은 정도로 한 26% 정도 수익률을 보고 팔았고요. 마지막에 1월 2일 날 이제 85% 수익률이 났을 때는 이때는 그냥 진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적정 주가선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맘 편하게 정리하고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면 좋겠다 싶어서 매도를 했고요. 운 좋게 매도를 해서 그런지 그 뒤로는 이제 급작스러운 그런 상승세를 약간 반납을 하면서 조금 시기적절하게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엑시콘이라고 하는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냐라고 보시면 이 친구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버닝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버닝 테스트가 뭐냐면 다 만들어진 반도체의 그 불량률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해주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 단계가. 그래서 이 버닝 테스트를 버틴 제품이 혹은 실제로 유저가 이용을 할 때 가혹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닝 테스트를 하는데 이 버닝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장비 쪽에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특히나 요즘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필드에 들어가 있죠. 부문별로 한 매출 비중을 보면은 22년도까지는 D램 쪽으로 얘네가 한 44% 정도 매출이 났고, SSD 장비 쪽으로 56%가 났는데 23년도에 D램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다 감산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D램 쪽으로는 정말 투자 수요가 없었어서 매출이 25%밖에 나지 않았고, SSD 쪽으로 75%가 났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 흐름을 보면 SSD가 아직까지 감산이 확실하게 안 끝났고, D램은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D램 감산을 축소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아마 업황 안에서의 반등은 D램이 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SSD 쪽의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매출 실적이 집중이 되면서 그만큼 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쪽 테스트 장비만 하기보다는요, 메모리 쪽에서 이제 벗어나서 비메모리 쪽으로도 조금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데 이쪽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도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삼성전자 쪽에서 내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CIS 메모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비메모리 메모리 중에 하나인데 이쪽 테스트 장비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조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향으로 매출이 많이 납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매출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거의 상당 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어느 정도 거래 관계를 두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 이상이 삼성전자 쪽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만 어느 정도 살아남았고 이 기대감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정말 2023년은 최악의 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이라고 하는 기업도 실적도 주가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1년 동안 보여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을 왜 샀었냐면 재무 분석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뭐냐면 이 친구는 이자 비용이 사실상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불황이 와서 실적이 꺾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자 비용이 부채가 많아서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면요 휘쳐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고 이자 비용이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반도체 불황이 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려운 와중에도 이 정도의 실적을 버티는 정도면은 앞으로 반도체가 반등하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됐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원래 대부분의 매출은 메모리 장비 쪽만, 그러니까 메모리 테스트 장비 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주로 가져가면서도 꾸준한 연구 개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거의 매년 매출 대비해서 12% 정도에 해당하는 R&D 지출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성장에 대한 의지, 그게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이 있었고 이거는 역시 사업보고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23년도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 있어서 최악의 한 해로 아마 기록이 남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와 리서치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건데 아마 D램 같은 경우는 24년도 2분기부터 조금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고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쪽도 3분기부터는 조금씩은 감산이 줄어들면서 회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가는 그걸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반도체는 그래도 1분기부터라도 주가가 좀 괜찮지 않을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이런 여타 다른 분석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조금 이 기업을 사기 위한 핵심 이유들을 짚어보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 그래프는 제가 엑시콘이라고 하는 기업의 향후 실적들을 제가 이제 좀 추정을 한 겁니다. 저는 항상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그 기업의 모든 비용 구조를 다 뜯어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ROE, 성장률이 나올까를 예측을 하고는 하는데 과거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서 앞으로도 매출 성장이 꽤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출 성장률은 여기 밑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뭐 과거 평균 값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값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두 가지 매출 성장률을 좀 가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연평균 한 13%씩 매출이 성장을 했을 때, 두 번째 가정이 연평균 24% 정도씩 성장을 했을 때였고요. 매출이 13% 정도 성장을 하니까 ROE가 매년 한 11%대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때 제가 쓰는 이제 밸류에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주가 하나 15,400원 정도가 나왔고요. 23%씩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23년도에 11%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오히려 올라가서 매출이 10년 뒤에는 15%까지 달성을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나리오긴 하죠.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를 가정하면 적정 주가는 23,000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돌아가서 1차 매도가와 2차 매도가 보면 1차 매도가가 16,000원이었고 2차 매도가가 23,4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팡팡팡 튀면서 제가 각각 1차 목표 주가와 2차 목표 주가를 잡고 있었던 선을 그날 매도한 날 각각의 상승분이 계속해서 올려쳐주는 바람에 좀 두 번의 안정적인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복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드리면은 제가 투자했었던 엑시콘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들과 판단의 근거들을 간략하게 잘 정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시콘 투자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다 팔았어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잘 팔았고요. 물론 운도 따라줘서 굉장히 감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투자해라 이렇다기보다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저 같은 성향을 가진 가치 투자자는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시로나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